네, 안녕하십니까.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의 추심이건 처리반의 이 반장 이종학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부에는 첫 코너, 매월 마지막 주 2부 첫 코너죠. 예, 강영민들이가 나와서 찾아가는 스몰캡. 그래요. 항상 저도 굉장히 이 시간이 기대가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점점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아픔을 같이 한다 그럴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한 달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요거는 한 달 동안은 좀 지낼만 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 한 달은 아주 죽겠다 그러더만 요번 한 달은 좀 네네. 괜찮았네요? 네,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럭저럭? 네. 그래요. 근데 뭐 오늘 늦잠 주무셨어요? 어떻게 한잔 하셨나? 얼굴 표정이 네, 연상이 얼굴 부었더라고요, 많이. 부은 거예요?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찐 건 모르겠네요. 그래. 우리 가민들이 네. 지난번에 다 같이 대동단결하는 종목을 했죠. 네네네, 네, 대동을 대동. 했죠. 한번 리뷰 좀 해보죠. 대동, 네. 종가가 한 5,830원, 어제가 한 6,470원 정도, 한 11% 정도 상승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예. 뭐 아주 흡족할 만한 결과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대신 저는 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대동이 꾸준히. 예. 이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갈 주식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는데 천천히 꾸준히 올라갈 종목이라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험 매도 물량이 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 우리 추정했던 만큼 나왔고 그게 끝났죠. 끝나고 외국인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퀀트 투자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퀀트 투자자라고 하면 숫자에 기초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회사를 탐방 다닐 수 없으니까 나와 있는 숫자로 봐서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인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매수세가 아주 유지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서야 이 퀀트 투자자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 2분기 실적 또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분기보다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지금 뭐 이런 추정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1분기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중순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종목이라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길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3탄이 터졌어요. 3탄이. 네네. 1탄이 우리 강유민들이 1탄이 썬데이 토지였죠? 아니요, 일진이었죠. 일진이 1탄이었나요? 네네. 일진이 먼저 움직였나요? 네, 먼저. 그래요. 일진홀딩스가 1탄. 2탄이 썬데이 토지였죠? 반대인가? 저 헷갈리네요. 썬데이 토지가 먼저예요. 그런가요? 저 헷갈렸네요. 자기가 소개한 것도 몰라. 네네. 썬데이 토지가 1탄, 일진홀딩스가 2탄. 3탄이 터졌어요. 네, 이게. 화승인도. 네, 지금 이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을 때 좀 길게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하반기 모멘텀이 제가 제일 중요했던 건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눌렸어요. 네, 못 그러게요. 가고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가시화가 됐죠. 그러니까 화승그룹이 지금 지분 구조가 완전히 이제 개편이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뭐 첫째 아들한테 뭐 다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눌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끝난 이후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과거 일진홀딩스도 지분 구조가 지금 개편되고 나서 딱 그때 올랐거든요. 지금 같은 컨셉이랑 비슷하게 좀 볼. 일봉으로 잠깐 볼 수 있나요? 일봉으로 얼마나 올랐죠? 지금 화승님도 요즘 아주 가장 화제 주식이던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가주는 상황이 돼가지고 기관 투자 쪽에서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 붙어주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이쪽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거라 보면 되겠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 자회사 화승비나를 100% 지분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2분기부터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화승비나를 뭐 상장 여건까지 이런 하나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겨울, 뭐 가을, 뭐 이럴 때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로 보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를 설정하지 말고 꺾기 전까지 가져가자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주식이라는 게 참 이거 화승인도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화승인도 네.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빠졌을 때는 같아요. 네. 저도 시청자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분이 네네. 몇 번 들었어요. 네. 이 주식을 왜 소개한지를 모르겠다고 화승인도 네. 같은 거. 그래서 전 아니 이 주식 좋게 보이는데요. 이 주식 더 네. 길게 보면은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네. 했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주식의 시간표는 모른다. 우리는 대신 그 주식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네네네.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참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의 시간표가 다시 한번 모른다라는 거를. 진짜 주식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식, 매력이 있는 주식은 사서 갖고 있는 거고 그게 빨리 올라가면 좋은 거고 천천히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화승인도 같은 게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걸 보여준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모멘텀이 발휘되기 시작하니까 급등하기 시작하는 네네.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뭐 정말 지금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식을 사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포트폴리오 분배해서 좀 가지고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좋을 건 알지만 언제 갈지는 솔직히 저도 100% 장담 못하기 그쵸. 때문에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꺾이지 않았으면 들고 가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불어나 있는 게 지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배를 해서 좀 가져가자, 길게 가져가자는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배를 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3탄까지 터졌어요. 이제 4탄도 이제 곧 터질까요? 아직 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제 갈 거니까. 그래요? 네. 오, 그때 되면 좀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 근자감인가요? 근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요? 네네. 그래도 이제 또 계속 올라가면 또 그 다음에 4탄도 또 터져야죠. 네, 터져야죠. 그죠? 오늘 혹시 터지나요? 오늘은 약간 전략을 조금 제가 바꾼 건데, 바꿨어요 또? 네, 아니, 이 포트폴리오 편입에 있어서 좀 약간 중대형주를 하나를 좀 넣으려고. 중대형주? 네,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요. 이미 중대형주들 솔직히 갈 만한 것들은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올라있죠. 네. 그렇다고 안 간 애들은 안 가기 때문에 안 오르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럼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그런 개념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 가지고 가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예. 길게 봐도 되는. 그래요? 앞으로 전망이 좋을, 올해 내년 전망이 좋을 주식이라서 중대형주 하나 박아놓자라는 생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강유민들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 톰과 제리 같대요. 그래요? 예. 네. 제가 네. 맨날 제리를 못 살게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근데 갑자기 지금 화면에 딱 둘이 잡혔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당황하지 않고 방송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네. 끝. 네, 소개를 한번.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SK 케미칼이라는 기업이요. SK 네, 케미칼이요? 뭐 다 많이 아시는 올랐는데. 예, 종목이죠. 그래요. 네. 가보죠. SK 회사가 지금 정말 성장 동력으로 삼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 그룹 내에서 SK 케미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과거 섬유 뭐 이런 회사에서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좀 바뀐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회사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를 회수하는 시기가 지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옵니다. 머지않은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보는 회사고 뭐 두 가지 사업부로 나뉘는데 백신 사업하는 사업부하고 뭐 그린 케미칼 하는 사업부라 볼 수 있는데 백신은 뭐 이 회사의 정말 성장 동력으로 삼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프리미엄 백신 8종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 중에 삼상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3개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삼상이라 하면 이제 조만간 제품화가 머지않은 이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질 날들이 이제 머지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주가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린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도 기존의 PET 공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았던 뭐 사양 산업인데 이거를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소재인 PETG 라인으로 지금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업황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좀 좋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뭐 얘는 내실을 잡아주고 그린 케미칼은 내실을 잡아주고 백신은 이제 뭐 성장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도 되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SK건설이 작년에 뭐 대규모 적자를 떨었어요. 근데 이게 지분법 이익으로 잡혀서 수익면에서 SK케미칼이 적자를 보였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건설사들이 다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작년 네. 4분기에 다 떨어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수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저효과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회사들 다 SK케미칼 떼놓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뭐 루머기도 하지만 뭐 사실 무근이긴 한데 뭐 그런 기대감도 된다면 뭐 굉장히 회사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길게 보자라는 개념으로 SK케미칼 소개를 드립니다. 이 회사가 지금 유정란 방식이 아니라 세포 배양 방식이죠. 그렇죠. 네. 그 세포 배양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수급에 빨리빨리 그렇죠. 이 어떤 대량 수요에 생산. 네. 대량생이 빨리빨리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점이 어떤 네네 맞습니다. 저도 장점이죠. 뭐 이런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유정란으로 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예냉하는 방식으로 하면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어서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그걸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2012년도에 뭐 안동 공장을 새롭게 지었는데 아시아 국내에선 최대 규모고 뭐 최고 클래스의 지금 등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하고 전략. 네, 투자 포인트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수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여러 모멘텀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아까 이런 네. 루머 같은 거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뭐 SK건설을 떼어낸다, 뭐 안 좋은 부분을 떼어낸다 이런 부분도 생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없다 하더라도 실적이 앞으로 올해도 좋아질 것이고 내년엔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뭐 주가 출렁임은 있을 겁니다. 뭐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올라가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출렁임이 있지만 출렁일 때마다 일부씩 좀 편입을 하자는 생각이 들고 전체 비중이 저는 포트폴리오 비중의 10% 정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는 굉장히 저는 많은 주력 종목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10% 정도면 되게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니까 10% 정도를 가지고 좀 조정시마다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으로. 한 지금 6월 저기 차트 보니까 화면 보니까 6월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네. 6월, 7월 두 달.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좀 나오는 시점으로 노리자. 뭐 전고점이라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부 조금 사놓죠. 일부 발을 담가 놓고 계속 어차피 그렇게 되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시마다 이 회사 좋은 회사였지 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전체 비중을 채워놓는 전략으로 이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가져갑니다. 뭐 급하게 살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접근하자. 그래요. 맞습니다. SK케미칼 잘 봤고 오늘은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딴 때보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투자 포인트 좀 단기라서 이거를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생각만 말씀하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올라가면 좋은 거고 네네. 안 올라가서 해도 일단 뭐 생각만 말한 거니까 뭐 욕은 하지 마세요 이거죠. 요즘 욕을 하도 먹어서 욕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욕 많이 먹으면 네. 좋은 건 있어요. 장수예요. 장수하네요. 네, 장수예요. 전 뭐 평생 다 전 이제 뭐 제 수명을 다 예약을 해놨어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부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굳이 많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신 마음병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네네. 수익이 나셔도 우리 시청자분의 네네. 몫이고 이건 뭐 혹시라도 손실이 나셔도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깔아놓고 네. 그죠? 네. 예, 확실히 그리고 깔아놓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놓고 네. 네.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시면 그냥 여기서 강의원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뭐 듣는 동 많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안 들으셔도 굳이 상관없는데 뭐 매매를 하더라도 다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게 제가 불똥이 많이 튀기 때문에. 그래요. 하긴 우리 강의원들이 확실히 많이 상처 입은 영혼이다. 상처 진짜 많이 입었구나.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 잘 운영하시고, 난 이거 괜찮다. 그럼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절대 아니고. 좋습니다.
보험 들었으니까 시작하시죠. 네.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를 지금 고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좋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동아 에스텍이라는 회사예요. 이 동아 에스텍은 동아 에스텍. 네. 예, 동아니까 옛날에 생각난다. 동아? 동아정가. 동아? 학교 다닐 때. 네네. 그래요, 동아 에스텍. 너무 생뚱맞았죠? 네. 그래요. 네, 동아 에스텍. 계속 이어갈게요. 동아정가 근데 아세요? 알죠. 아시는구나. 표준정가. 그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죠. 그래요. 예, 시작하시죠. 네, 동아 에스텍 계속 가볼게요. 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거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데크 플레이트요? 네. 데크 플레이트가 뭐예요? 이거 뭐 어려워. 아주 간략하게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그 빌딩들 지을 때 철골 구조물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짓는 과정에. 근데 이 기둥이 있고 이 바닥이 있잖아요. 아, 저거구나. 네, 이런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들을 조립형으로 이렇게 조립해 나가거든요. 저렇게 조립을 해 나가는데 아, 뭐 기존에는 거푸집을 해서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층층을 만들어 갔는데 네. 요즘은 저렇게 조립식으로 조립해서 바닥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철거가 쉽겠네요. 철거도 쉽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공이 굉장히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기 때문에 시공이 빠르고 콘크리트는 좀 양성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네, 때문에 그쵸. 한 층하고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한 층 올리는데 이거는 한 번에 뭐 쭉쭉 올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층간 소음 면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지금 모두 다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1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좋다, 좋은 상황이다, 업황이 좋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데크 플레이트 중에서 또 탈형 데크 플레이트라고 해서 데크에서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존의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에서 뭐 누수가 일어나거나 보수가 있을 때 거기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탈형 데크는 뭐 한 부분만 뚜껑만 딱 열어서 여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는 앞으로 투자는 데크 플레이트를 쓰겠지만 그 다음에 또 탈형 데크 플레이트를 계속 쓸 것이다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LH공사 지금 아파트 공사에서 가장 큰 LH공사가 내년부터는 탈형 데크만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탈형 데크를 우리한테 입찰을 해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형 데크에 대한 대규모 생산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을 것이다라는 컨셉이죠.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동아에스텍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하는 회사로 보면 뭐 다음 주에 또 상장이 될 건데 덕신하우징이라는 회사 두 개가 유일하게 탈형 데크에 대량 생산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다 볼 수 있는. 지금 이 데크 플레이트 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동아에스텍 말고 또 있죠. 저도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제일테크노스 하나 있고 제일테크노스. 그리고 어제 상장. 제일테크노스 혹시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급등했죠. 네. 테크노스. 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차트가 돌아왔네요. 제일테크노스. 예. 어저께 이거 어저께 급등한 게 저것 때문이죠. 그 윈하이텍이. 네, 윈하이텍. 예, 어저께 상장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윈하이텍이 상장을 하는 바람에 어저께 이거 상장이라서 이런 겁니다. 네, 이게 공모가가 8,300원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어제 종가 보면 15,250원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워낙 일체형이잖아요. 데크 플레이트. 그래가지고 일체형이었기 때문에 윈하이텍이 상장하면서 제일테크노스가 관심을 더 받을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덕신하우징이 네네. 근데 이제 덕신하우징하고 이 동아에스텍은 불량이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더. 불량 더 좋은 테크죠. 데크 플레이트를 볼 수 있죠. 그럼 관심을 네.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상장하기 전에 제가 투자했던 포인트는 윈하이텍도 데크 플레이트를 한다는 회사고 이 회사가 시총이 세게 공모가가 굉장히 좋았고 뭐 경쟁률이 뭐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0대인지 600대인지 기억이 안 예, 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되게 그리고 높았어요.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게 899대 예, 1이에요. 더 높았죠, 덕신하우징. 되게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자금이 많이 쏠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윈하이텍이 시총이 세게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억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제일테크노스나 동아에스텍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일테크 같은 경우는 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올라갔고 네. 동아이스텍은 못 갔어요. 네. 그 이유를 봤을 때 실적 발표가 그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영업이익률에서 안 좋아, 영업이익 단에서 안 좋아서 이거 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뭐 회사 확인해 봤을 때 일시적 비용, 해외 인증 비용이 좀 작용을 했어요. 얘네가 일시적 비용이 있었구나. 해외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어서 지금 동남아 이쪽에서는 데크플레이트를 계속 사용하고자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크플레이트 회사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인증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반기 실적은 그대로 원하던 실적대로 나올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평가로 보자면 윈하이텍이 1,000억이고 지금 동아이스텍 같은 경우가 750억이고 올해 예상으로 보면 PR이 10배 이하지만 작년 순익으로만 본다면 PR 10배 정도, 퍼 10배 정도가 돼요. 근데 윈하이텍이 14배 정도 됩니다. 뭐 두 회사만 비교했을 때 동아이스텍은 탈영데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 지금 뭐 제일테크노스나 윈하이텍이나 덕신하우징이나 이 데크플레이스로만 100% 이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동아이스텍은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데크플레이스 100%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어요. 40%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1위의 가드레일이죠. 가드레일 1위의 지금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넘버원이죠. 그리고 방음벽 사업이 하고 있는 게 방음벽이 또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매출의 안정성, 뭐 사람들이 뭐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매출의 안정성이 있는 게 좋은 것이냐 데크플레이스로 지금 올인을 해서 여기서 성장성을 먹는 게 좋은 것이냐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정성을 좀 뭐 투자자가 그냥 안정성을 조금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이쪽 뭐 제일테크노스나 이쪽은 단기로 빠를 수는 있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동아이스텍 쪽이라 좀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한번 관심을 갖자. 저기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동아 에스텍하고 제일테크노스의 지금 네, 그 차이인데 뭐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네. 괴리가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에요. 네네. 차트 괴리가 네. 그 퍼센테이지로 그건 안 알려진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일테크노스는 올인하기 때문에 그 일체형인 네. 윈하이텍이 상장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오히려 동아에스텍은 사람들이 제일테크노스보다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저께 많이 좀 반영이 됐는가? 반영이 됐다라고 이것도 있어요. 솔직히 제일테크노스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좀 더 싸요. 밸류에이션이.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추정을 못한다 생각하고 작년으로 우리 한번 따져보자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얘가 퍼가 8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딴 기업들 대비해서는 싸죠. 뭐 지금 윈하이텍이나 제일 뭐 이런 유나이텍 14배 정도 되고 그리고 동아이스텍이 10배 정도 되고 얘가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할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되게 안 좋아요. 뭐 2% 작년 보면은 2%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할인 요인이 작용했던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올해 뭐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주가를 올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오기 전에 보면 굉장히 쌌죠. 밸류에이션을 보면. 근데 많이 올라와서 제한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긴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은 좀 있을 거라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밸류에이션 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동아이스텍은 아까 말씀드렸던 탈영데크에서는 선두주자로 볼 수 있는 회사라서 뭐 좀 더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전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테크노스가 1,000억이잖아요 시총이. 근데 네. 동아에스텍이 시총이 750억 네,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아에스텍이 제일테크노스보다 시총에서 거의 한 25%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저는 그다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아 그렇게. 그렇죠. 윈하이텍 대비해서 네. 할인을 받을 요인이 솔직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네네. 오늘 들으니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또 때마침 그,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길래 저는 올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분이라 하면 이 건자재주들이거든요. 그렇죠. 건자재주. 한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엄청난 올랐죠. 거의 뭐 장난 아닌데 금강공업, 뭐 삼목에스폼, 금강공업과 삼목에스폼은 아 그렇죠. 예. 종이라고 봐야 되죠. 뭐 기둥을 만드는 거푸집들을 만드는 회사고, 뭐 데크플레이트 회사는 횡을 만드는 이런 바닥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그쵸. 보니까 그 금강공업 얘네들 뭐 17배를 지금 PR을 받고 있어요. 퍼를 17배를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얘네도 싸다, 다 싸죠. 데크플레이 시장이 다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 정책 드리븐이라고 하는 이런 매매들이 정책 드리븐이라고 하면서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데 정책이 언제 발효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들을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9월쯤에 이게 발효가 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얘네들은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9월쯤에? 네, 아직은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9월까지는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9월부터는 그냥 뉴스에 팔자라는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실효가 되니까 뉴스에 팔자가 좀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알았다. 왜 동아의 스택 들고 다니지? 8월 마지막 주 방송 나왔을 때 칭찬 드리려고 했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단기로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리스크 요인이 반장님 리스크 요인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까리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방송에서 까리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그냥 네. 약간 알딸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뭡니까 리스크 요인이? 그러니까 덕신하우징이 이렇게 공모가 많이 붙었지만 뭐 시가가 안 좋았을 경우가 있어요. 시총이 세지 않을 리스크가 있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 한 가지 저는 세게 붙을 거라 예상을 하지만 만에 하나 뭐 시가가 많이 안 좋아서 주가가 안 좋다면 시총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이 데크플레이 전체적으로 좀 싸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경계하자. 네. 그래서 좀 이게 막 확연하게 제가 중장기로 가져가자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거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 보고 비중을 많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많이 실어야 되지는 않거든요. 네, 조금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길. 덕분에 공부 저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부 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온지. 그래. 주식을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서 해야지 개인들이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주식은 대응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오늘 공부 많이 해서 저도 즐거웠고요. 네. 강윤 대리 어떻게 뭐 특별히 휴가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어요? 네. 없으면 오다가 빨리 말하면 되지. 뭐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왠지 자꾸 통과제리가 되네. 네.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시켜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달 마지막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SK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SK캠까지 뭐 중장기로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한 5달 있다. 5달 있다 결과를 까보자고요. 한 달 보지 말고. 마지막에 악화지다. 너무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 계속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마지막에 빵 터졌네. 애교로 봐야겠죠, 애교로.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화 주십시오. 전화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려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지금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출발해보죠.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산 누구세요? 네, 인천에 사는 김연관입니다. 김연관님이요? 예. 연세가? 예,
6호선 0번 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어요? 예, 잘 봤습니다. 그래.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유, 예. 다행입니다. 예. 우리 형님, 일단 주식 어떤 거 들고 계세요? 강원랜드 32,700원에 30%, 네. 제일기획 24,500원에 30%, 네. 루멘스 9,500원에 30% 이렇게 세 종목. 아, 그래요? 예.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거 제일기획.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월드컵도 전에 좀 지나갔지만은 좀 수혜를 볼 걸로 봤는데 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계속 빠지고 그러면 조금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시안 게임도 이제 9월달에 있고 해서 좋아질 것 같은데 뭐 크게 조금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궁금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오늘 일부에 제가 CGV를 했었어요. 상담을.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근데 제일기획도 그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좀 틀리긴 틀려요. 왜냐? 사람들이 세월호의 어떤 여파 때문에 뭐 광고니 막 이런 거를 너무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예. 영향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예. 월드컵 특수는 사실상 어떠한 업종에도 안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월드컵에 요번에 너무 국민들의 희망보다는 좀 그래서 예. 이게 참 그래요. 만약에 8강 오르고 막 이랬으면 월드컵 특수가 확 살았을 텐데,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월드컵 특수할 때,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제이기한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요번에 2, 4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 예상 영업이익을 7조 2천을 발표했죠? 예. 예, 줄었죠? 그럼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확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제일기획한테 좋을 게 없죠. 예. 그죠? 근데 이 반장은 제일기획을 좀 보자 그랬어요. 예. 계속. 지금 그럼 생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전 아직도. 예. 왜 안 바뀌었을까? 월드컵이라든지. 전 처음부터 특별히 월드컵 특수나 이런 거를 보고 그때도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예. 주가가인데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나? 아니요. 저는 뭐 주식의 시간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이서연 씨가 제일기획은 이서연 씨 쪽이죠? 예. 알고 계시죠? 둘째 딸 예. 삼성에. 예. 근데 지금 뭐 어쨌거나 4월 달에 5월이었나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어때요? 형제들이 어찌 됐건 간에 형제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지분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을까요? 또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겠죠? 그럼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이서연 씨의 회사로 확 아주 굳어지는 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제일기획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는 건 뭐냐. 제일기획은 이미 제일기획은 국내 매출이 많을까요? 해외 매출이 많을까요? 해외 매출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제일기획이요? 예. 삼성이 주 파트너인데? 그러네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해외 매출이 많아요. 네. 삼성이 해외에서 하는 건 해외 매출로 잡혀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일기획은 국내에선 아주 뭐 단연 굴지의 광고사인데요. 해외에 나가면 그 순위가 그렇게 굴지의 막 그 랭킹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아직 삼성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제일기획은 되게 약한 편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상당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게 보는 게 이거예요. 이 회사는 이미 국내는 제일기획은 국내는요 이미 제가 봤을 때 거의 포화예요. 포화 상태.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 회사의 국내하고 국외 매출 중에 어디가 많다고요? 국외 매출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국외에서 이 회사는 굴지의 회사라 그랬어요? 굴지의 광고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굴지의 광고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 회사는 해외에서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왜? 주 파트너가 누구예요?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은 전 세계의 굴지적인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 굴지적인 회사. 회사죠. 예. 이제 조금씩 연결이 됩니까? 아, 예. 그러면 이 회사의 해외에서의 성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굴지의 광고사가 아닌데 이거예요. 뭐냐? 회사가 규모를 키울 때 가장 좋은 게 자체적으로 키워도 되지만 빠른 시간 안에 키울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큰 회사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비슷하게 규모 있는 회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커질 것 같습니다. 바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계약만 맺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 예. 돈 주고 그 회사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저는 아직 뭐 확실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지금 제가 그 전에 배경을 쭉 설명드린 게 왜 드린지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기획은 결국 해외에서의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아, 예. 왜? 이제 이서연 씨 회사라는 건 아주 굳어졌습니다. 요번에 이건희 회장의 그런 사건 때문에. 예. 그러면 해외에서의 키워야 됩니다. 국내에는 포화예요. 해외에서밖에 답이 없어요. 해외에 이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은 지 옛날이에요. 그러면 근데 해외에서의 주 파트너는 삼성이에요. 계속. 그럼 사실상 이건 반쪽짜리 해외 매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해외에서의 굴지에 거기에 네임밸류에 맞는 광고 회사로 크려면 커져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어떻게 해야죠? 답은 지분 인수밖에 없어요. 큰 회사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의 성장이 왜? 그러면 얘네가 그 제일기획이 뭐 예를 들어서 지분 인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할 수 있는 회사가 작은 회사라겠어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 하겠죠. 예. 그럼 그런 회사는 자기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자기 클라이언트가 자기 확실한 클라이언트들을 갖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외에?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확실한데 없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가 돼요? 안 되지. 예. 당연히 갖고 있겠죠. 예. 그럼 그 클라이언트는 바로 누가 돼요? 제일기획의 클라이언트가 되죠. 아, 예. 근데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죠. 예.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기획을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월드컵 특수는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실은.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월드컵 특수 때문에 해서 아닌가 보다 이게 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월드컵 특수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월드컵 아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오른다 그래도 잘해야지 16강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 조편성은 좋았지만 요번에 전력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센 전력입니까, 솔직히? 네. 센 전력도 아니죠. 뭐 까놓고 얘기하자면. 뭐 박지성 있고 이럴 때나 센 전력이었지 솔직히 뭐 센 전력이에요. 센 전력은 해외에서 나가서 프리미엄 리그에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아스널 이런 데서 뛰는 선수들 있어요? 아니죠. 뭐 끼케하지 썬더랜드 강등권에서 델랑델랑하는 팀 거기서 뛰는 선수들 있고 뭐 다 그런 종인데 뭐 우리나라 전력이 오는데 실은 뭐 그렇게 세기는 아니죠. 잘해야 16강이고 아니면 예선 탈락이죠. 조편성 좋았으니까 16강 한번 기대해보자 그 정도였지 뭐. 그러니까 저는 아예 월드컵 특수는 보지도 않았어요. 제일기획은. 왜?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더 일단은 들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빨리빨리 할게요. 강원랜드 32,700원인데요. 강원랜드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올라오고 뭐 하방에 이제 추석도 있고 해서 하는데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손절가는 대신 드릴게요. 손절가는요. 31,000원 드릴게요. 이건 31,000원 깨지시면요. 이건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3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가면요.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루멘스인데요. 루멘스 같은 경우에 9,500원.
요번에 사셨어요? 예, 아, 그래요? 예.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 여기서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내려오고 있죠? 다음 주에 만약에 루멘스 못 돌려 세우잖아요? 10,000원 위로. 다음 주에. 그러면요, 이거는요, 그냥 매도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럼 이거는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별로 안 세다는 소리예요. 요게 거의, 예, 당분간은 끝이라는 소리예요. 요 높이가. 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네. 주에 돌려 못 세우면 매도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세종공 상담해드렸고요. 네, 어떻게 좀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휴가 어디 네. 가까운데 계획 있으세요? 네, 가까운 데로. 아, 그래요. 좋은 또 휴식 잘 하셔야지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휴식 아, 네, 충분하게 감사합니다. 취하시고요.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관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오늘 1부에서 강영민 대리 코너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저희가 빨리빨리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의정부 살아요. 의정부의 성함이? 김동국입니다. 김동훈님. 예. 연세가? 나라고. 6학년입니다. 그래요. 아유, 오늘은 6학년 동창회 열리나 봐요. 다 6학년이. 그래요. 우리 동훈님, 종목은 어떤 거예요? 저 메리츠 종금이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이요? 메리츠 종금증권이요. 아, 메리츠 종금, 멸치증권? 네. 메리츠 종금증권. 매수가 얼마예요? 매일 상계 평균 단가가 한 1,450원 될 거예요. 아, 평균 단가가? 비중은요? 네. 예? 비중. 비중이 60%예요. 60%? 50%. 50%. 또요? 또 새로운 오토모티브. 매수가 얼마요? 요거는 1,650원이요. 아, 11,650원. 11,600, 11,700원 되네. 예. 비중은? 네. 비중 요거 50%예요. 아유, 두 종목이네요? 네, 두 종목. 아, 그래요. 메리츠 종금증권. 야 많이 드셨네. 연구 많이 해갖고 종목 들어간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한 923원에 들어가가지고 팔고 살고 어찌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한 1,450원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하여간,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계속, 뭐가 궁금하세요? 전 그게 더 궁금하네. 저기 세관 IM 투자증권하고 네. 이거 인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 유상 증자가 어떻게 반영될 건지 증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다면 유봉 가지고 살 건지 인수를 할 건지 그런 관계가 궁금해가지고 그런 관계는 잘 몰라가지고요. 요번에 유중 하잖아요. 유중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조정호 회장 유중에 참여한다고 그것도 떴잖아요. 근데 그거는 메리츠 네. 지주구 종군 증권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주회사는 유중을 한다 그랬는데 네. 메리츠 종군증권은 아직 유중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유중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회사 진짜 내부자 아니면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중이라는 거를 회사의 방침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유중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시청자들한테 아주 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기는 그렇게 적합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유중을 만약 안 하고, 회사 유보금 가지고도 인수 살 수가 있어요? 회사 유보금이요? 네. 유보금 갖고도 가능하죠. 메리츠 금융주주하고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증권주들하고는 좀 흐름이 틀리게 갔죠, 지금까지도 쭉. 예. 제가 여러 번 한번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조금 상황이 틀려요. 여러 가지가. 이 회사 좀 내부적인 그런 어떤 CEO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방송에서 좀 얘기하긴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회사는 액면 그대로 증권주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외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뭔 뜻인지는 대충 눈치는 채시겠죠? 아유, 무슨 저건지 제가 감을 못 잡겠네요. 그런데 이제.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건 얘기를 할 수가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부분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증권주들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 회사 CEO의 독특한 쪽이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이 회사들, 그래서 금융주주하고 이 메리츠조금하고, 그래서 저도 금융주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재작년부터 관심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액면 그대로 실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메리츠 종금증권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접근하실 때 아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 누를 범합니다. 이건 이 회사의 좀 특수성이에요. 이건 말이 그냥 종금증권이지 증권이라는 말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증권회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주 업무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는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주 업무 증권이 맞는데,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게 증권이 잘 돼서 올라간다라는 다른 회사들 같이, 예를 들어서 증권이 잘 되면 회사가 올라간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주 업무는 증권 맞아요. 증권회사가 그럼 증권하지 뭐예요. 무슨 사채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이 회사 주가 그렇게 쉽게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수급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만 올라오면은요, 물량 또 이렇게 줄였다가 또 약간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좀 조정받는 것 같으면 또 물량 이렇게 좀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유도리 있다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수익 나셔가지고,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원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새로운 오토모티브인데요. 이거 같은 거 50%인데 저는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정확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고점에서 조정 받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손절가만 딱 10,000원 있죠, 10,000원. 종가로 10,000원 깨지면 이거는 비중을 좀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한 15% 이상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저기 보니까는 거래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10,000원이라는 손절가만 잡고요. 10,000원 깨지면 대신 비중 한 절반 이하로 줄여놓으세요. 한 15% 정도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제가 50% 투자하는 거는 사고 나서 5%만 빠지면 무조건 손절 치거든요. 그래요. 그러시니까 가능한 거야, 솔직히. 아니면은 그렇게 못 하시죠. 그래요.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메리츠 종금증권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땐 최대한 극대화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세요. 아시겠죠? 챙기고 또 가고, 챙기고 또 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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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 통 빨리 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종목 정도.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의 이동암입니다. 이동. 암. 이 선생님이요?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목 어떤 건가요? 매수가하고? OCI. 매수가는요? OCI 198,000원에 30%입니다. 이거 한 종목인가요? 삼진 L&D 있는데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이거 한 종목 코너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OCI만 좀 봐주세요. 일단 잠깐만요. 일단 OCI 198,000원 20만 원인데요. OCI 같은 경우에 빨리 할게요. 지금 현재 비중이 한 30% 정도 되세요. 30%. 한 20만 원 정도 30%인데요.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올해는 주가가 그렇게 볼 게 없을 거예요. 볼 게 없는 게 근데 일단은 재반 환경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 상반기에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 아시죠?
약간 주춤주춤하고.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 쪽부터 해가지고 다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뭐 간세 때리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은 더 안정이 될 거고. 특히나 왜 그러냐. 유럽이 지금 알고 계시죠? 드라기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유럽 22. 예, 드라기 총재가 언제든지 우리는 유동성을 덮을 수도 있다. 계속 그러고 있죠. 경기가 유럽이 좋아지고 있기 언제든지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덮을겠다. 이거는 유럽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태양광은 중국, 미국 중요하지만 유럽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워낙 유럽이 넘버원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OCI가 더 이상 슉슉슉 밀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넓은 이건 긴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게 이거예요. 이거는 올해 주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올해 주가가 그럼 확 올라가서 뭐 이런 걸 기대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올해 주가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거예요, 주가는. 근데 이만큼이 좋을지 요만큼이 좋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 내년이 올해보다는 주가는 좋을 거고요. 내후년은 내년보다 또 주가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긴 그림에서 천천히 가야지 이 주식을 여기서 뭐 굳이 지금 다 팔면은 뭐 엄청나게 좋을 거다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지금 뭐 수익이 돌았을지 안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긴 호흡으로 갖고 접근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분간 잊어버리시고 진짜 긴 호흡, 내년 후년을 보시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더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궁금증 풀렸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긴 호흡입니다. 포인트는. 예, 긴 호흡.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그래요.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첫 코너에는 강윤대리가 나와가지고 많은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스피드 상담 이제 이 코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빨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주세요. 예, 20% 40만 원인데요. 40만 원 20%. 일단은 홈쇼핑에 요즘 홈쇼핑주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홈쇼핑주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요즘 수급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들이 지금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는 뭐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매수가만 오면 팔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끌지 마시고 매수가만 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3,240원 80%인데요. 보세요. 주식을 아무리 좋아도 50% 이상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절실하게 느끼시겠죠. 3,240원, 3,250원 여기에요. 80% 보세요. 주식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거는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거는 죄송한데 주식 투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0645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0645님은 주식 투기하셨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주식 투기하시면서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대요. 아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주식은요, 투기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투자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 KR모터스 25% 1,085원인데요. KR모터스도 지금 어때요? 붕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어때요?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밀리죠. 이거 이렇게 돌려세울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매수가 위로 올랐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다음 종목. 한솔홈데코인데요. 40% 2,050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약간 수익권인데 요즘 건자재들 특히 한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어때요? 이제 주춤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이렇게 40%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미국에서도 알고 계시죠? 홈디포가 밀린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가격에서라도 일단은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하십시오. 절반 이상은.
그리고 절반 이하로만 들고 가세요. 가져가실 거면. 그리고 손절 라인 그것도 정해드릴게요. 그것도 손절 라인 얼마예요? 1,9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다음 종목. 예,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 30% 2,910원인데요. 일단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좋아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어저께와 그저께였죠. 지금 좀 센 음봉을 맞았어요. 센 음봉을 맞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일단은 경계는 해야 됩니다. 경계는 해야 돼요. 근데 이 CJ 시푸드도 지금 하반기에 시장에서 보는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2,600원 보이시죠? 2,600원 종가로 깨지면 이건 손절하십시오. 2,600원 안 깨지면 괜찮은데요. 2,600원 깨지면 이건 일단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밑에 한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만 정해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리캠입니다. 리캠 같은 경우 100%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 매수가 근처까지만이라도 오면요 50% 이하로 줄이세요. 나 리캠 너무너무 좋아. 나 이제 완전 이 리캠 완전 리캠이 아니라 리캡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더라도 절대 50% 이상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만 들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 갖고 가시고 싶으면 아시겠죠? 50% 이하를 무조건 줄여놓으세요. 다음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22만 7천원 지금 여기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건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보세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상반기에 뭐 워낙 강세 어쩌고저쩌고 그 난리를 펴도 여기서 쉽게 안 밀리죠. 예. 이거 근데 이제 환율 슬슬 반등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요. 가져갈 만합니다. 뭐 기관들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 더 받아내고 있죠. 쭉쭉쭉. 예. 70% 근데 비중은 너무 높아요. 이러지 마세요. 30%에서 40%는 그냥 매수가에서 잘라 버리시고요. 한 30%만 가져가십시오. 정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아시겠죠? 70% 가져갈 만큼까지는 아닙니다. 다음 종목. LS산전 63,500원. 매수가 64,000원. 지금 요 가격 근처인데요.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매력은 더 나올 겁니다. 이 회사. 실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매력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은 주가는 되게 튼튼한 회사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가는 굉장히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들고 가보세요. 예. 이거는 뭐 갑자기 확 재미 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은은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잘하면 가다가 툭 하고 한번 위로 솟아주는 과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만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다음 종목. 세운 메디칼.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예요. 이분 8,200원이에요. 그럼 일단 세운 메디칼은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얼마? 요거는 20%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손절가를 20%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6,500원 드릴게요. 6,500원 깨지면 이건 손절하십시오.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은 없지만 6,5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종목. 항공우주.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그래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또 고비 넘기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항공우주라는 게 이렇게 가벼울까? 근데 상당히 가벼웠어요. 요번에 제대로 받아줬는데 일단 항공우주 여기가 고비였는데 그래요. 저도 여기서 쉽게 못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인정할게요.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쉽게 올라왔거든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가져가 봐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가볍게 올라갈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다음 종목. 이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인프라웨어인데요. 인프라웨어 지금 현재 6,430원, 6,6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 오래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7,000원 위에 올랐으면 이익 실현하십시오. 이런 거 반등 세게 안 나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되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에서 그냥 이익 실현하세요. 그래요. 오늘 2부 스피드 상담도 여기까지네요. 오늘 하여튼 뭐 2부 첫 코너에 때문에 너무 웃어가지고 배꼽이 어디가 있는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찾아야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편에서 방송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요. 도움 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결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을 땐 진짜 가슴 아프고 그러네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제 휴가 시작입니다. 휴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휴가 짧게라도 다녀오시고요. 또 잘 충전하셔야지 좋은 일들 많이 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